서울의 오래된 골목에 자리한 작은 빵집. 빵집에서 나오는 버터와 설탕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지은은 하루의 시작을 빵 반죽으로 시작합니다. 21살의 지은은 생계를 위해 이 작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검정고시와 독학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학생이죠. 늘 조용하지만 성실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지은의 특징입니다. 지은아, 저기 앞에 빵 좀 더 진열해. 최 사장의 목소리가 빵집 안을 울립니다.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빵들을 쟁반에 담아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최 사장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 빵집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 빵집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고 장사의 성패가 곧 삶의 성패와도 같았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지은이 말을 건넸지만 최 사장은 대답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여념이 없었죠. 지은은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지은에게 세상은 언제나 차가웠고 무관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잠시 자신을 돌봐주었던 외할머니의 따뜻했던 그 기억. 빵집 앞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지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빵집 앞 벤치에 허름한 옷차림에 냄새가 나는 노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지나는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노부인을 지나쳤고 일부는 아예 멀리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어이, 저기 좀 봐. 또 노숙자가 와서 앉았네. 최 사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노부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는 빵집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옷은 깨끗하지만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영업시간인데 저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안 오지. 가서 쫓아내. 최 사장의 명령에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에서 어떤 익숙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 눈빛, 그 모습이 어딘가 지은의 기억 속 외할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빵 좀 줘도 될까요? 지은의 말에 최 사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진지한 눈빛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내 알바비에서 깎을 테니까 알아서 해. 지은은 따뜻한 단팥빵과 우유를 종이봉투에 담아 빵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가자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한 빵이에요. 지은이 봉투를 내밀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발견했죠. 그 모습에 지은의 가슴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가 울림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가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빵을 먹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품위가 느껴졌고 단정한 옷매무새에서 평소에는 깔끔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봐, 빨리 들어와. 손님 많아졌다고 빵집 문을 열고 최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할머니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빵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머물러 있었죠. 오후 내내 지은은 창밖의 할머니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빵을 다 먹고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끔 중얼거리는 모습도 보였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듯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머니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아직도 저기 있네. 최 사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가게 이미지가 떨어질 거야. 가서 저리 좀 가라고 해. 지은은 최 사장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내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제가 퇴근 후에 할머니를 경찰서에 모셔다 드릴게요. 최 사장은 지은의 제안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할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사에만 집중했죠. 저녁이 되고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사비로 따뜻한 샌드위치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자신의 겨울 담요도 챙겼어요. 빵집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벤치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더욱 쓸쓸해 보였죠. 할머니, 이제 너무 추워졌어요. 제가 경찰서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담요를 할머니 어깨에 둘렀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서 지은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과 혼란이 묻어 있었죠. 걱정 마세요, 할머니. 경찰서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인근 파출소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지만 할머니의 걸음이 느려 20분 넘게 걸렸죠. 파출소에 도착하자 당직 경찰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또 노숙자분이세요? 이런 분들 하루에도 몇 명씩 오시는데. 경찰의 무심한 말에 지은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이분은 노숙자가 아니에요.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가족을 찾아주셨으면 해요. 경찰은 지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 가족이 없어서 거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찾아드려요?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누군가의 가족일 거예요. 꼭 좀 찾아주세요. 진심을 담아 부탁했죠.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할머니의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할머니를 인근 보호소로 안내하기로 했고 지은은 그곳까지 할머니와 동행했어요. 다음 날 지은은 빵집에서 일을 마치고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과 옷까지 핫팩을 들고 있었죠. 최 사장은 그녀가 가게 빵을 따로 챙겨 나가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지은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우리 착한 손녀가 왔구나. 할머니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할머니의 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할머니, 따뜻한 죽 가져왔어요. 드세요. 지은은 할머니 옆에 앉아 죽을 먹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죽을 드시며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비록 그 이야기가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웠지만 지은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말 속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대. 부사장이 됐다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은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드님이 부사장이세요? 어떤 회사인지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유성, 그래 유성이었던 것 같아. 지은은 그날 저녁 유성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성그룹은 국내 굴지의 기업이었고 최근 부사장 인사 발령 기사가 있었죠. 하지만 지은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 어떻게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은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적은 월급에서 조금씩 할머니를 위해 사용했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예전에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외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고 할머니를 돕는 행동은 마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작은 보답처럼 느껴졌죠. 할머니를 보면 제 외할머니가 생각나요. 지은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있잖니. 그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그녀가 갈망했던 것은 바로 이런 감정이었어요. 보살핌을 주고받는 인간적인 연결. 비록 일시적이고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지은은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지은은 최 사장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유성그룹과 관련 있는 분 같아요. 혹시 가게 빵을 조금만 더 가져가도 될까요? 최 사장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유성그룹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유성그룹? 진짜? 그럼 돈 많은 집안이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할머니가 기억을 잘 못하셔서.
최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빵 좀 가져가. 혹시 진짜 유성그룹 사람이면 나중에 우리 가게 좀 알려줘. 지은은 최 사장의 허락을 받고 더 많은 빵을 할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지은을 기다렸고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죠. 일주일이 흐른 어느 오후 빵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빵집으로 들어왔어요. 혹시 이곳에서 일하는 지은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남성의 말에 최 사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아르바이트생을 찾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그는 이 방문객이 혹시 유성그룹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은이요? 네, 지금 부르겠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남성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도와주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최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곧 뒤편에서 일하던 지은이 나왔고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 씨죠? 저는 유성그룹 부사장 강태우입니다. 제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할머니가 정말 유성그룹 회장님의 부인이신가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초기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일주일 전 집안일을 돕는 가사도우미와 경호원이 잠시 방심한 사이 혼자 외출하셨고 그 후로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온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어머니는 어제 저녁 무사히 귀가하셨습니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 씨가 파출소에 남긴 기록이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보호소를 확인했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가 가족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에 기뻤죠.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많이 걱정됐거든요. 강태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은 씨를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착한 우리 손녀라고요. 어머니를 도와주신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제가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강태우는 지은의 대답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집에 방문해 주시겠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죠. 강태우가 떠나자 최 사장은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지은을 대했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유성그룹이라니. 그 유명한 회장 부인을 내가 도왔다고. 이거 우리 가게 홍보에 좋은데. 지은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사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별말 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최 사장은 감동의 빵집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은이 유성그룹 회장 부인을 도운 미담을 상세히 적었고 곧 그 소식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죠. 지은의 미담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도 따뜻한 청년의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보도되었죠. 빵집은 갑자기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감동의 빵집을 찾아 몰려들었습니다. 최 사장은 이런 상황을 무척 즐겼습니다. 매출이 증가했고 인터뷰 요청도 받았죠. 그는 인터뷰에서 마치 자신이 지은을 독려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이도 그런 마음을 배워서 실천한 거죠. 지은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을 뿐이죠. 하지만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빵집 앞에 노숙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착한 빵집이라는 소문이 그들에게도 퍼진 것이죠.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차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빵집 앞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일부 손님들은 그런 모습에 불편함을 느껴 가게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다 내가 시작한 일이야. 이러다 장사 망하겠어. 지은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내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이 가게는 최 사장의 생계수단이었죠.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지은은 노숙자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빵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다려달라고 퇴근 후에 남은 빵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다시 노숙자들이 모여들었고 최 사장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 못 참겠어. 너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다 떠나간다고. 최 사장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주의할게요. 하지만 최 사장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야. 다 너 때문이야. 이 가게가 노숙자 쉼터냐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은은 그들에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도왔을 때는 그저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선희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니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지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직장을 잃었지만 할머니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은 자신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죠. 집에 도착한 지은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따뜻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었죠. 이틀이 지난 오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지만 지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인가요? 유성그룹 강태우입니다. 지은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성그룹 부사장이 왜 다시 연락을 한 것일까 궁금했죠.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잘 계신가요? 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지은 씨 덕분이죠. 어머니께서 지은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죠. 네, 괜찮습니다. 그럼 1시간 후에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지은은 자신의 원룸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입을 만한 옷을 찾아보았죠. 유성그룹 회장 집을 방문하는 것이니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장에는 화려한 옷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블라우스와 청바지가 전부였죠. 이것으로 충분해.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껏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죠. 약속 시간이 되자 검은색 고급차가 지은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지은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런 호화로운 차를 타본 적이 없었기에 어색했지만 기사는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30분 정도 달렸을까 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있는 대저택 앞이었죠. 지은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태우를 발견했습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어머니께서 이쪽 방에 계십니다. 강태우는 지은을 안내했고 그들은 잠시 후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깔끔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지은 씨가 오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고 환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우리 착한 손녀가 왔구나. 지은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줬다고 하더구나. 정말 고마워.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었고 눈빛도 맑아져 있었습니다. 아직 혼란스러운 순간이 있는 듯 했지만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죠. 제가 한 일은 작은 거였어요. 이렇게 할머니께서 좋아지셔서 다행입니다. 강태우는 지은과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다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저희 가족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셨으니까요. 그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선의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후 강태우는 지은을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중년의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분은 저희 유성그룹 복지재단의 이사님이십니다. 지은은 공손히 인사했고 이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은 씨,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네요. 지은은 쑥스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사는 지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인턴십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강태우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저희 재단은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처럼 실제로 남을 도울 줄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취업의 기회를 찾고 있었고 대학 진학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찾아올 줄은 몰랐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질 않아서.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은 씨의 인성과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게다가 저희 재단에서는 직원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더없이 보람찰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강태우와 이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에게 복지재단의 업무와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것은 단순한 사무 업무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만나고 도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은은 다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지은을 손녀처럼 대했지만 이제는 더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주 보게 될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이 널 많이 도와준대.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할머니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널 도울 차례구나.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보살핌은 서로 주고받는 것임을 깨달았죠. 자신이 베푼 작은 온기가 이렇게 큰 따뜻함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지은은 이제 더 큰 힘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유성그룹 복지재단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조금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죠.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처럼 방치되기 쉬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지은 씨,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부터 함께할 동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의 안내를 따라 지은은 새로운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첫날은 분주하게 지나갔지만 지은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저 일자리가 아니라 그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지은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예전에 자신이 일하던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빵집 앞에 도착하자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빵집이라는 새 이름이 눈에 띄었죠.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내부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늘의 나눔 빵 코너가 생겼고 그곳에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라는 문구가 써 있었죠.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낯선 여성이 지은을 맞이했습니다. 최 사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최 사장님은 안 계신가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전 사장님은 한 달 전에 가게를 넘기셨어요. 저희 부부가 새로 인수했습니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최 사장이 가게를 넘겼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일이었죠. 혹시 지은 씨 아니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런 것 같았어요. 전 사장님이 가게를 넘기기 전에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지은 씨 덕분에 이 가게가 유명해졌다고요. 지은은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새 주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지은 씨의 이야기에 감명받아서 이 가게를 인수했어요. 따뜻한 빵집이라는 콘셉트로요. 매일 일정량의 빵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새 주인은 지은을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벽에는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가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빵으로 전하는 온기, 따뜻한 빵집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그 안에는 지은의 이야기와 함께 새 주인 부부가 이어받아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시작한 일을 저희가 이어가고 있어요. 지은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은은 들고 온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일하는 복지재단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빵 나눔 행사를 준비 중인데 혹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새 주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도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자리에 앉아 행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복지재단에서 기획한 따뜻한 빵 나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고 새 주인 부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빵집을 나서는 길, 지은은 문득 길 건너편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저기, 지은은 새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눔 빵 남아있나요? 네, 아직 몇 개 있어요. 혹시 저 할아버지께 드려도 될까요? 새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로 들어가 따뜻한 빵을 가져왔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받아들고 공원으로 향했죠.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빵을 받았죠. 고맙구나, 아가씨. 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 옆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죠. 노인은 최근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에 공원에 나와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지은은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었죠. 노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은의 진심 어린 권유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지은은 또 한 명의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의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살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보살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요. 빵집을 떠나 복지재단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길을 잃은 할머니를 도왔던 그날처럼 오늘도 그녀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